구름달님, 네, 안녕하세요. 유황권님, 누리마루님도 안녕하세요. 자, DK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남궁님,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종목이요. 우리 저 남궁님께서 좀 많이 도와줘야 될 종목입니다. 오늘 모니터링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요, 지금 리더스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유로 같은 경우도 아마 지난 영상에 특정 개인의 어, 실명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가지고요. 제가 항의를 좀 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 무슨 종목이었죠? 그 회사 당사자로부터 좀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제가 한 이야기들을 외부에다는 좀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갈수록 좀 말하기가 불편합니다. 어찌됐건 자칫 잘못하면 상대한테 괜히 세력이란 단어를 제가 쓰고 또 작업, 그러니까 시세 조정이라고 그러죠. 이런 이미지를 만듦으로 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제가 말을 한 상황이 되어버려서 제가 앞으로는 실명을 이제 공시된 내용들에 대한 실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사에 나온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고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그 세력 당사자한테는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작업을 한다라든가 또 주가를 조작한다라든가 이런 이미지 때문에요. 하여튼간 좀 실명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앞으로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할 종목도 좀 깊이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어찌됐건 일부는 제가 다 검증을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선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걷자님, 네, 강다찡님, 네, 남궁님, 맥스로텍도 그 이후에 상장 폐지가 돼버렸죠. 제가 굉장히 비난을 받았던 종목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캐스텍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650억 정도? 아주 아담하죠. 그리고 순이익을 못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공매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부채 비율도 자기 자본 총계보다 좀 더 많죠. 147%. 절대 좋은 종목이 아니죠. 제가 공시를 분석하다가 이전에 포착을 한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한 11% 올라갑니다. 자, 분봉 차트를 보면은요.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나왔죠.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유지가 됐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그 주체한테인가는 매집이었어요. 물론 파는 주체와 사는 주체가 있었겠죠. 자, 매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좀 이 일봉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급락한 날이 있습니다. 급락한 날의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보다 좀 작죠. 근데 오늘 주가는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근데 왠지, 자, 여러분 이 일봉을 잘 봐보세요. 그러면 좀 비슷한 느낌이 나죠. 왜 비슷한 느낌이 나냐 그러면은요. 유통 비율은 80%지만 유통 비율이 거의 없는 종목처럼 여기 급락을 한 다음에 변화가 너무 없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오늘 상승을 해요. 자, 이거를 보면 이 사이 구간을 보면은요. 왠지 느낌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주식이 어째 좀 특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어찌 됐건 오늘 11%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께 제가 이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원래 제가 좀 알고 있던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그냥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 두 날을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5월 25일자 급락을 했습니다. 5월 25일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M&A가 됐어요. M&A가 됐는데 한 주당 가격이 5,700원에 M&A가 됐습니다. 5,700원에 M&A가 됐는데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죠. 뭔가 좀 이상하죠. M&A가 되고 4,4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한 주당 5,700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M&A 거래할 때요. 주가가 더 올라가야 정상인데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네, 해모수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자, 그렇다면 뭔가 좀 이상해지죠, 스토리가. 자, 2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자, 보자고요. 자, 24일 날이죠. 25일 날 폭락했고 요 공시는 24일 날 난 겁니다. 양도인은 윤상원의 8인이죠. 그리고 양수인은요. 보헤미안 랩소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왜 3인이 나왔어요. 왜 3인? 자, 여러분, 제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려운 분들은. 왜, 이 왜가 나오면서 1인 또는 2인, 3인. 자, 이렇게 붙으면은요. 누군가가 또 2차적인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24일날 공시가 처음 나왔을 때 눈여겨보긴 봤는데 회사가 너무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너무 안 좋고 이 회사가 이 제대로 M&A가 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폭락을 해버리더라고요. 아까 보셨죠? 25일날 폭락을 해버리길래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좀 지켜보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죠. 어찌됐건 자, 지금 M&A가 됐는데 왜 1인이 왜 3인이 돼 있어요. 왜 3인? 그러니까 뭔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최대 주주가 바뀐다든가 내부적으로 이 조합형 인수자가 조합형일 때는요. 조합 대표만 바꿔버리면 실제로 그 안에서 여러 차례 추가적인 M&A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한 주당 가격은 5,700원이에요. 한 주당 가격. 지금 현재 캐스텍 코리아는 3,900원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5월 24일 날 계약을 했고요. 잔금 일자가 7월 9일입니다. 7월 9일. 지금이 6월 9일 정도 됐으니까요. 이제 그 전에 뭐 임총이 있든가 바로 직전이라든가 직후에 뭐 임총이 열리든가 그러겠죠. 자, 7월 9일이 잔금을 치르는 날이에요. 자, 그리고요. 앞으로 그 최대 주주가 인수할 주식 수는 280만 주예요. 17% 정도 됩니다. 7월 9일이고요. 17% 정도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8명이 가지고 있었어요. 8명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보헤미안 랩소디 외 3인한테 넘긴다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자고 그랬죠. 자, 보헤미안 랩소디가 실제로 소유하는 주식은 12%예요. 자, 그러면은 17%를 인수를 하는데 실제로 최대 주주가 되는 보헤미안 랩소디는 12%만 보유하는 거예요. 12%. 자, 나머지 약 5, 6%의 갭이 생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죠? 의무 보호 예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자, 여기 보면 역시 보나마나 뻔하겠죠. 안 돼 있겠죠. 자, 양수도 주식의 의무 보유 여부 이렇게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1년 동안 보호 예수가 되는데요. 아니요라고 돼 있죠. 아니요. 자, 그럼 어떻다? 최대 주주 12%만 빼고는 나머지 왔다 갔다 하는 주식들은 지금 17%로 돼 있는데 뭐 5%, 나머지 5%의 주식은 즉시 매도해도 되는 물량들이다.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지금 같이 들어와서
FI라고 그러죠. 투자를 해주긴 했지만 이 주식이 인수되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또 좀 높아져 있을 때는 팔고 나가도 되는 사람들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주가는 5,700원에 계약이 됐어요. 자, 이제 단순한 것부터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자, 보헤미안 랩소디는 12%만 보유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의무 보호 예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약 5% 되는 물량,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5% 되는 물량은 5,700원 이상의 가격에서 자기가 투자한 돈이 5,700원이니까 5,7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고 나갈 어떤 계획이 있겠죠. 있다고 추정이 되죠, 제가. 다 제 뇌피셜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제 뇌피셜이에요. 자, 일단 이 공시만 단순히 보면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12%만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의무 보호 예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팔고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럼 주가가 좀 높아진 상태에서 팔고 나가겠다. 자,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되면 경영권 주식이 12%밖에 안 되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 생각 하시잖아요. 당연히 그러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들어와야 되죠. 12% 가지고 회사를 절대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요. 자, 어떤 식으로 대안이 나오냐 그러면 당연히 뭐 전환사채라든가 3자 배정으로 뭐 경영권을 확보를 하겠죠. 당연히. 자, 어제 거 공시거든요. 어제. 자, 보면은 전환사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전환사채권 CB를 발행을 해요. 뭐 이 정도는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이제. 자, 6회차 발행을 하고요. 자, 6회차라는 것은 1, 2, 3, 4, 5회차까지 뭔가 있다는 소리죠. 이 부분 얼마나 남았는지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사채의 권면총액이 100억 정도입니다. 600억짜리 시총회사에 100억 들어오면 6분의 1이 들어오는 거죠. 자, 예상했던 대로 주식 총수 대비 14% 정도가 됩니다. 그럼 아까 12% 플러스 14%. 자, 요거는요, 나중에 주식 수를 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할 때는 한 16% 정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주가를 좀 낮춰가지고요. 리픽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리픽싱 해갖고 주식을 좀 늘릴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환가액이 3,613원이죠. 이거는 뭐 나중에는 좀 떨어뜨려 가지고 리픽싱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얼추 생각을 해도 약 30%의 지분이 확보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경영권은 30% 정도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환사채는 누가 가져가지? 누가 납입을 하지? 자, 보겠습니다. 자, 100억을 납입을 하는데요. 납입자가 전영석이에요. 100억을 납입을 해요. 개인이죠. 자, 그럼 여러분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14%예요. 보헤미안 랩소디가 12%예요. 누가 주인이 되겠어요? 자, 전영석이가 주인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자, 이해가 되시죠? 왜 인수자 왜 3인이라고 그랬을까?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물론 요 3인은 정해져 있어요. 요 3인은 정해져 있지만 왜 3인 이렇게 해놓으면 왜 4인이 되건 왜 5인이 되건 이건 그냥 정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헤미안 랩소디 왜 1인 해가지고 나중에 왜 1인이 2인이 되고 3인이 되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어찌 됐건 간에 보헤미안 랩소디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12%인 반면에 전영석이가 납부하는 주식수를 보니까 14%더라. 그러면은 누가 주인이다? 실제로 최대주주는 A가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어제 나온 공시입니다, 이게. 자, 이런 다음에 자, 다시 보자고요, 차트를.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정리가 된 거죠. 자, 여러분, 내부적인 문제가 1차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본격적으로 차트가 만들어지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서 이 차트를 봐보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오늘 11%가 오른 것이 아니라 예정된 대로 11%가 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1번 눌러주시고요. 난 도저히 네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2번 눌러주시면 돼요. 제가 모르시면 한 번 더 설명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보자고요. 이제 차트하고 그 날의 주가를 좀 보자고요. 자, 25일자 M&A가 되고 나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올라가야 정상인데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다 이해하셨잖아요. 여기에 있었던 문제가 아직 좀 미완성이었던 상태일 것이 여기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누군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이제 임자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자, 5월 25일자 급락 상황하고 오늘 5월 25일자보다는 거래량이 오늘 조금 더 나왔죠. 주가는 더 안 올랐지만 떨어진 것보다는 못 올랐지만 거래량은 더 많아졌어요. 어찌됐건 이건 긍정적인 신호죠. 자, 그러면은 뭐가 틀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월 25일자예요. 마이너스 15% 갔고요. 자, 개인이 41만 주를 샀어요. 외국인이 39만 9천 주, 약 40만 주, 거의 비슷한 양이죠. 40만 주를 팔았습니다. 자, 오늘 거 보자고요. 오늘 거 보면 거래량은 더 늘었습니다. 11%가 올랐고요. 그리고 개인이 25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24만 주를 샀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 이 외국인하고 이 개인은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같은 주식, 이 등가의 주식을 사고 팔았다. 그죠? 등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등가. 어떻게 약속이나 한 듯이 거래량도 별로 없는 종목인데 외국인이 야, 내가 40만 주 팔게. 네 40만 주 사. 그 다음에 또 개인이 야, 내가 25만 주 팔게. 외국인 네가 25만 주 사.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찌됐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외국인하고 개인이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주식을. 자, 그럼 이 주식은 뭔가 외국인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추정만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무슨 주식을 올릴 만한 뭐 내용이 있을까? 뭐 오늘 11% 올랐다고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르나? 좀 이런 생각도 해봐야겠죠. 주식이 올라야지 우리가 투자하는 건데 앞으로 주식이 오를 수 있는 뭐가 있나? 이 부분을 좀 봐야 돼요. 물론 아까 제가 이 초반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료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그 전체적인 스케치를 색칠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나 한번 봐야 돼요. 부분적으로 조각을 내서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회사를 이해를 해야겠죠. 이 회사는요, 좀 올드해요. 그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손해만 보고 있는 회사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한 달 이내에 뭐 엑시트 할 거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제가 미리 잊어버릴까 말씀드릴게요.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릴게요. 요 종목을요, 저는 들어갈 건데요. 저는 만약에 5% 이상 손실이 난다 그러면은 일단 빼버릴 거예요. 돈을요. 여러분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제가 투자를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봐가지고 또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상황을 봐가지고 이 종목에 투자를 할 건데요. 저는 투자해가지고 무조건 앞으로 마이너스 5% 이상 손실이 난다. 그러면은 빼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굉장히 흔한 스토리인데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 회사의 일단 러프하게 지분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분 구조가 중요하니까요. 자, 지분 구조를 보면은요. 지금 현재 유통 물량은 80%로 돼 있습니다. 80%요. 우리 남궁님께서는요, 이미 파악하셨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이제 12%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아니, 남궁님, 왜 김 빠지게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남궁님이 이미 다 말해버렸네요. 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최대 주주 윤상원이가 되겠죠. 윤상원이가 현재 최대 주주입니다. 윤상원이가 뭐 이것저것 지인들 것까지 포함해서 약 17%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17% 넘긴다고 말씀드렸죠. 17%를 보헤미안 랩소디에 넘긴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 관계자로 해가지고 12.96%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남궁님 종목이라고 별명을 짓겠습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우리 남궁님이 책임지는 걸로. 자, 그러면 이 12%가 누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자기 자사주가 1.6% 있습니다. 뭐 소량이라 별 의미 없고요. 자, 12.96%를 누가 가지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 상하이 인베스트 센터라고 있어요. 자, 중국계 자금이겠죠. 중국계. 상하이 인베스트에서 약 214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죠. 자, 17%는 보헤미안 랩소디에 넘겨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자고요. 이 상하이 인베스트먼트는 210만 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그냥 나가리인가요?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A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A하고 어떤 타협을 할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외국인 지분이 되겠죠, 여러분. 딱 봐도 외국인이니까요. 자, 그럼 12%예요. 12%인데 여기 외국인 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총 주식 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600만 주 정도 돼요. 이 주식은 최근에 2018년도 이후부터 변화가 없어요. 증자나 감자가 없었다는 뜻이죠. 다 확인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외국인이요. 한 1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실제로 한 15%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 중국계 자금, 이 중국계 인베스트먼트가 투자사가 한 15%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자고요. 아까 17% 정도 윤상원 쪽에서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15% 외국인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총 합이 한 32% 되죠. 그러니까 32% 빼버리면 유통 물량이 80%가 아니라 68% 되겠죠. 유통 물량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6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 650억이에요. 650억에 68%면은 한 얼마 정도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유통 물량 지금 돌아다니는 게 지금 11%가 오늘 오른 상태에서 유통 물량 돌아다니는 게 현금으로 다 사버린다 그러면 한 450억 됩니다. 자, 450억 정도는요. 부티크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계산을 어떻게 한다? 외국인이 지금 2대 주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 상하이 인베스트 투자 거를 갖다가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로 계산을 하세요. 15%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왜냐 그러면 이 종목은 워낙 허접해서 정말 질이 좋은 외국인들은 안 사요. 그러니까 15% 플러스 윤상원 17점 몇 프로 이렇게 해서 32%를 까버리고 나머지 부분이 유통 물량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해지죠. 뭐가 궁금해지느냐? 요 상하이 투자가 그냥 이 금액에서 팔고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그러면 상하이 투자가 가지고 있는 한 주의 가격,
손해보고 팔진 않을 것 같은데 이 한 주의 가격이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자, 이 상하이 인베스트먼트의 한 주의 가격은 얼마일까 이렇게 봅니다. 그랬더니 딱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상하이 인베스트먼트가 2018년도 12월에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왔네요. 자, 주수는 똑같죠? 214만 6,991주. 자, 214만 6,991주. 현재까지 똑같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물량이 언제 들어온 물량이냐?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한 주의 가격만 알면 돼요. 2018년도 12월 달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왔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럼 공시에서 찾아보시면 되죠. 누가 찾아보실래요? 자,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금감원 공시에 들어갑니다. 자, 최종 보고서를 해지시키고요. 3년으로 설정하시고요. 검색합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2018년도 기재정정이 있었으니까요. 최종 기재정정 걸 한번 보죠. 뭐 2018년도 12월 4일 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자고요. 네, 남궁님 맞습니다. 여기 보면 4,717원입니다. 4,717원. 자, 그러면은요. 자, 이제 보호예수는 끝났겠죠. 2018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아무리 길어도 1년이면 보호예수가 끝나니까요.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고요. 한 주 가격이 4,717주예요. 물론 주수는 똑같겠죠. 당연히 214만 6,991주. 이건 똑같겠죠. 자, 그럼 한 주의 가격 4,717원이다. 그럼 우리가 러프하게 약 5,000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5,000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또 머리를 한번 써보자고요. 저 퍼즐을 한번 맞춰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매각 공시를 보니까 17%는 자, 보헤미안 랩소디가 가져가요. 근데 214만 주 12.96%. 요거는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애들은 자기 한 주의 가격이 4,171원이에요. 자, 현재 가격은 3,000원대죠.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 2018년도, 2019년도 지금 6월달이니까 몇 년을 가지고 있었나? 2년 6개월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주 마음씨 좋게 생각을 하자고요. 자, 그냥 5,000원 잡고요. 4,717원이니까 17원이니까 5,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5,000원 잡고 최소한 여기에다가 1,000원은 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당 2년 반을 기다렸는데요. 자, 그렇게 보고요. 어찌됐건 한 주가 공식적으로는 5,700원에 거래가 됐어요. 5,700원에. 자, 계산을 맞춰보자고요. M&A에서 5,700원을 줬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요 외국인들한테 중국계 외국인들한테 보헤미안 랩소디가 이제 제안을 하겠죠. 타협을. 아까 제가 타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니들 얼마 맞춰주면 되겠니? 물어보니까 자, 어찌됐건요. 보헤미안 랩소디 애들은 아마 6,000원 정도 달라고 그러니까요. 야, 5,700원에 하자. 이렇게 타협이 됐을 것 같아요. 제 추측이에요. 자, 그러면 보헤미안 랩소디가 돈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12%밖에 인수를 못 하잖아요. 나머지도 주가를 올려갖고 좀 팔고 나갔으면 하는 심정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보자고요. 자, 대충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러분. 자, 5,700원이 주가가 간다고 쳐요. 5,700원에 간다고 해서 요 외국인들이 네, 정우성님, 장우성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격하게 환영합니다. 앞으로 좀 잘 지내보자고요. 자, 그럼 여러분. 자, 5,700원에 엑시트를 하려면은요.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자고요. 언뜻. 240만 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상하이 투자 애들이 가지고 있어요. 240만 주. 자, 그리고 외 3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들어온 애들이 있죠. 애들 물량 조금 있어요. 많진 않습니다. 1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를 뺀 나머지 한 5% 정도. 그것도 5,700원 정도의 엑시트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주가가 5,700원 가가지고 이걸 다 엑시트를 못 시키겠죠. 그래도 거래량을 짱짱하게 만들면서 한 6,500원 정도는 가야 상식적으로 엑시트가 가능하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대충 한 6,500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또 다른 공식 하나 있죠. 자, 보면은요, 이건 변론입니다. 이건 변론.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자, 우리 남국 그 변호사님도 잘 들으세요. 네, 오상균 선배님 항상 정말 진심으로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선배님이세요. 자, 오상균 선배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12월 9일자를 보면은요,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우리 남국님은 다 알고 계실 건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채를 취득했다는 거예요. 4,437원이에요. 지금 주가보다 훨씬 많죠. 4,037원에. 자, 보면은요, 자, 이 만기 전 사채를 취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이것의 이제 정체를 좀 보자고요. 어떤 놈이었나, 어떤 전환사채길래 이게 이제 회수를 했나, 이렇게 보자고요. 자, 그러면 주식수는 조금 더 올라가 있겠죠. 왜냐, 그러면 처음에는 5,600원으로 돼 있다가 아까 4,400 얼마니까 주수는 많이 늘어나 있어요. 주식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 프로 정도 되나, 이 주식이 도대체. 자, 4,437원 정도고요. 이 주식이요. 자, 여기 보면은 약 300만 주고요. 주식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300만 주고 약 20%가 넘어요. 이 주식이요. 이 주식이 가장 많은 주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12월 달에, 그러니까 6월 달이니까 한 5개월 전에 캐스텍 코리아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니까, 네, 우성님, 감사합니다. 뭐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배울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서로 도움이 좀 되겠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다 이제 내 생각을 또 비교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니까, 아마 어떤 것이든 남의 말을 듣는다는 건 도움이 됩니다. 자, 보면은요, 자, 여기 취득 후에 소각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취득 후에 소각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걸 소각을 정말 했다면 소각했다는 내용이 자율공시로 나와야 돼요. 근데 소각했다고 말은 하지만 몇 월 며칠 날 소각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죠. 자, 그러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런 문구를 쓰긴 써요, 담당자들이. 근데 반드시 소각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날짜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소각하겠다는 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제 기술 들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지금 약 20%에 달하는 것이 언제든지 전환 가능한 주식입니다. 이것은 회사에 있어요, 지금. 자, M&A를 할 때요, 이렇게 안 좋은 회사들은요, 뭔가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실제 우리가 M&A를 하다 보면은요, 야, 너희들 캐스텍 코리아 지금 팔려고 내놨니? 실사 한번 하자 이라고 들어가면, 야, 이거 5,700원 주고 사기에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제 그럴 때 뭔가 매력적인 부분,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야, 나 지금 숨겨놓은 뭔가가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걸 써먹는 거예요. 만기 전 사채를 취득해 놓은 게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를 전환시켜갖고 팔아먹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단순 계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공개합니다. 자, 남궁님, 저랑 생각이 같으실까요? 아니면 다르실까요? 우리 남궁님 의견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남궁님께서도 저랑 생각이 같답니다. 자,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M&A를 하려고 살려고 이 회사를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최고 매력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주가를 올리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것을 새로 들어온 주인이 어떻게 소각 안 하고 잘 활용을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다만 이것을 전환시켜서 팔겠다는 것은 약간 중수 정도 돼요. 고수들은요, 이 내용을 알아요. 왜냐 그러면 M&A를 직접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환사채를 회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강의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